정부가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5곳 더 늘릴 방침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시작한 무주와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친 진안이 추가 시행 지역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기본소득 시범 지역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소비처를 두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미 면지역 생필품 판매처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소비하려면 멀리 있는 읍까지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창에서는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면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매의 길이 열렸습니다. 비록 모든 지역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결성된 협동조합이 풍산면과 유등면에서 이동장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면에 없는 품목을 협동조합이 이동장터 형태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하면 까지 보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전국 10곳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5곳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예고된 금액은 706억여 원으로 올 하반기 6개월간 지자체 5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 선정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연간 80만 원 지급 규모로 사업비 184억 원을 모두 군비로 준비한 무주군은 지난달 첫 지급을 마치고 공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최적의 장소가 무주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 모델 정립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공모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진안군도 연간 40만 원 규모로 올 6월 첫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 관련해서 아무래도 시급성이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농림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지역 소비 위축이 지역 소멸까지 부추길까 우려해 관련 예산을 세웠지만 아직은 여야 간 시각차가 커 본회의 상정을 놓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곳인 농촌부터 기본 사회로 실현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만들고자 이번 시범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왜 농촌부터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농촌은 소득의 격차, 생활의 격차에 이런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농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촌 주민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의 재정이 더 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아동수당, 복지수당과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로서의 이런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고 있고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첫 지급을 했는데요.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총 규모가 한 30억 됩니다. 그런데 3월 20일 현재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85%를 다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돈이 빠르게 이제 소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부담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면지역에 사는 어르신이나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가에서는 뭔가 의료비하고 생필품 구입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농림축산식품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데 왜 농어촌에 하느냐. 이 정부는 농어촌에 계신 주민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한 것은 공익적 기여 행위를 했고 이거에 대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대형 산불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기후변화 뭐 이런 요인도 있지만 뭐 근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옛날처럼 농촌, 산촌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대형 산불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그 우리 황 박사님께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본소득의 한 흐름도 있지만 정부는 농어촌에 계속 사시면서 공익적 기여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서두에 꼭 짚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23%가 증가를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43%는 수도권 대도시권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에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5.6%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미 한 달 안에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운명을 바꾸는 해결책이라고는 지금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 초기 상황에서 기대감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60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안정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수군의 경우에는 월 30억 정도가 돌기 때문에 그게 선순환 구조를 하면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효과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출발점, 그 위기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황 박사님. 저는 이제 농촌 정책의 예.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까 네네. 하는데요. 그동안 농식품부의 농촌 정책은 생활의 물리적 인프라를 깔면 주민들이 살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른바 보조금 사업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람에 주목한 이른바 보조인 정책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의 이런 작동의 방식을 예전에는 사람을 2차 변수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람에 직접 지원해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서 지역을 유지한다. 이런 정책의 전환이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